네, 이제 여러분 글쓰기 채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소개는 이후에 업로드되는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우선 오늘은 간단한 어떤 채점 기준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글쓰기는 50점이죠. 그리고 2차 글쓰기는 150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차 글쓰기도 그렇고 2차 글쓰기도 그렇고 기본 요구 사항만 충족하면은 50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점, 2차 글쓰기는 150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본 요구 사항이 부족하면은 이제 감점이 좀 약간 크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차 글쓰기는 물론 2차 글쓰기도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된다. 이 기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추후 공개되는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1학기 수업을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50점, 150점 다 드릴 건데, 어, 이런 경우에 그 기본 요구 사항 충족했으면 무조건 50점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사소한 어떤 실수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감점이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5점, 각각 5점, 10점이 안 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글쓰기 채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점수를 받기가 쉽다. 그거예요. 기본 요구 사항만 충족시키고 또 어떤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은 웬만하면 여러분 만점 받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디테일을 조금 신경을 쓰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 글쓰기는 제가 그 방향을 약간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글을 잘 쓴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점, 150점 합쳐서 20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200점에다가 추가로 50점 혹은 이제 8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고안을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50점, 80점을 받으면은 어, 어떤 경우에는 2등급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죠? 제가 왜 이런 고안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1학기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사실 어떤 등급 산출에 있어가지고 어, 비대면으로 특히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시험들의 난이도가 적절한가, 그 어떤 그 기준이 타당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제가 계속 들었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제대로 어떤 학생들 자기들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떤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를 했는가 약간의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비대면 온라인 시험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점수를 못 봐서 어, 1학기 내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높은 등급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는 구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추가 점수를 받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 매일매일의 수업 준비를 잘 하고 기말고사하고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이제 한 50명 정도 기준이라면은 한 3명 정도, 많으면 5명 정도 이 정도의 학생한테는 이런 이제 추가 점수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참고 사항으로 이거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발표 및 수업 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발표 점수가 50점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글쓰기가 이제 대본이 되고 이것을 지난 1학기 때 여러분 하셨던 것처럼 10분에서 15분 길이의 발표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추후에 제가 이제 주말 이후에 이번 주 주말 이후에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참여는 총 150점이죠. 그렇죠. 총 30회 수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5점, 매번 수업에 5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회 수업이
곱해지면 이게 이제 150점 만점이 되는데요. 매번 수업 후에 이제 설문이나 혹은 퀴즈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 설문 퀴즈에 대한 어떤 채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5점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감점이 있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매일매일 이게 이제 점수가 여러분한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 첫 주는 이 수업 참여 설문 퀴즈가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막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이후에 제가 이 문항을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말 이후에 제출을 하시도록 제가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감 기한도 없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안 한 사람 있으면 일일이 제가 이 뭐야 그 개별적으로라도 연결을 다 들어가 연결을 뭐 연락을 다 해서 이번 주는 다 만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5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4점, 3점, 2점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5점 나옵니다. 아주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수업 참여도 점수가 조금 낮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수업에 대한 어떤 복습 예습이 전혀 안 되어 있다든가 아예 수업에 참여를 안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수업에 뭐 수업을 방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지금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 이제 수업 참여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겠어요. 예.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어,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즐겁게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 매번 수업에 참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 안내를 오늘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 측에서 이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 2단계는 출석 대면 시험, 3단계는 온라인 비대면 시험, 2.5단계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날짜는 강의 계획서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듯 중간고사는 10월 31일 토요일, 기말고사는 12월 19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강의실 사정이 아직 완벽하게 저희 학과 사무실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대면 시험을 실시한다면은 이런 뭐 시간 장소를 먼저 제가 정해야 되겠는데 50명 이상의 어떤 출석 인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장소가 앞, 뒤, 좌우로 최소 1석 이상 공간 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실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반 시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10월 31일 토요일에 첫 번째 반 토요일 오전에 첫 번째 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약간 뒤에 실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먼저 이제 충분히 이제 사전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문제의 비율은요. 지난번 1학기 강의 들었으면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비율일 건데 같습니다. 사실상 단답형의 25%, 짧은 서술형의 25%, 긴 서술형의 50%이거든요. 이제 예, 여러분 잠깐 쉬어가겠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